자, 국민의힘이 다음 주쯤에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위 출범시키고 연속 토론회 하면서 뭔가 좀 개헌을 이제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7년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헌법을 위반한 권력남용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비상계엄 사태에 초래된 거다. 행정권력,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근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겁니다. 예둘러서 우원식 국회의장에도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는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대표도 결국 개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 등 개헌 약속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재는 내란 사태 극복이 우선이다. 이제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자, 근데 개헌에도 좀 정략이 개입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론으로 하면은 개헌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들은 권력 구조, 그러니까 지금 5년 단임제는 그 역할을 다 했다. 이제 없애고 다른 새로운 국민 주권 또 정치 효율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권력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탄핵 정부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리당략적으로 이제 그렇죠. 해석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 또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탄핵 정부에서 뒤섞여 버리면 이도 저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해결책이 있다. 왜? 개헌 권력 구조 개편은 또 다른 우리가 지금 개헌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87년도에 다들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87년 개헌에서 직선제 개헌에서 5년 잔임제를 했던 이유는 다 그 당시에 1로 3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다 대통령 한 번씩 해보자 그래서 누구라도 해보려면 빨리 5년 단임 끝내고 순서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다했고 저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느냐. 뭐 지금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옥죄기 위해서 개헌을 들고 나온다 이런 갖가지 해석이 있는데 조기 대선이 있든 뭐가 있든 바로 다음 대통령한테는 적용하지 말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자 그러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지금 다음에 조기 대선이 있든 아니면 다음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말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권력구조 개편을 이렇게 하고 정하자는 거죠. 가능합니다. 자, 평론가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느라고 개헌에 소극적인 것 같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배정철 선생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대통령 권력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이제 개헌을 해서 가고 이제 차기 대통령 구속을 적용하는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도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역대 국회의장들은 누구나 다 개헌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개헌특위 만들어서 뭐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동안 계속 안 돼 왔던 건데 이번도 지금 문제는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 국면에서 또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는 국면에서 지금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꺼내는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정략적인 이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단 그 탄핵 시점도 뒤로 좀 최대한 늦추고, 예, 그리고 뭐 당연히 기각적으로 이제 움직이지만 설령 이제 조기 대선을 있더라도 최대한 뒤로 밀어서 시간을 벌자. 예, 시간을 벌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환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거기에 말려들고 필요 싶지 없다. 않은 이제 그런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빨리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잘 합치가 안 되는 건데 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했을 때 각 당의 이제 그 후보들까지 동의하고 당 대 당으로 협상을 해서 너무 복잡하게 의제를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개헌은 거의 이 블랙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 뭐 중임제, 그다음에 거기 조금 더 더한다면 이원 집정부제 요소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 그런 정도로 해서 원 포인트 내지 투 포인트 개헌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약속을 해야 됩니다.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도장 찍고 뭐 그대로 또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은기 대변인은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헌 방지 개헌 원포인트로 하자는 얘기 말고는 전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헌 방지 개헌. 그 네. 개헌 방지 개헌 그러니까 뭐 전시사변 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런 모호한 것 빼고 네. 그냥 이걸 못하게 하자. 진짜 전시사변에만 하자. 뭐 이런 개헌 주장들은- 조항을 아예 빼버리자. 아니 개헌은 있어야 개헌권을. 되지만 네. 명확하게 전시사변에만 하자라고 한다든가 전시사변에만. 이거를 조금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준하는 상황을 지우자는 거죠. 왜냐면은 뭐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음. 그거는 조기 대선 때 뭐 같이 묶어서 하자.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헌법은 국가의 등뼈잖아요. 체제거든요. 이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뭐 몇 달 만에 졸속으로 그냥 한다? 이게 합의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있는 헌법도 안 지켜요. 있는 헌법도 뭐 헌법이 문제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군 투입시켰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헌법을 안 지킨 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뭐 마치 헌법 때문인 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도 개헌특위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하자는 그 개헌은 어떤 개헌을 말하는 겁니까? 4년 중임제를 말하는 건지 의원 내각제를 말하는 건지 하나도 정리된 게 없어요.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물어보면 당연히 동의할 테지만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띄우는 저 개헌을 어떻게 볼 거냐? 그건 분명히 헛소리라고 그냥 생각할 겁니다.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제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신 개헌 방지 개헌 이게 이제 대통령 권한 분산 원포인트 개헌인데 이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개헌을 자꾸 그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또 이재명 대표를 또 건들고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명분과 실리가 다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분적으로 아까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7년 헌법 체제가 이미 그 수명을 다 했습니다. 수명을 다 하고 이제 40년간 그 헌법 체계로 우러왔는데 다시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실리적으로도 이게 탄핵 정국을 개헌 정국으로 바꿔야 될 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헌법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제가 만약에 가장 그 수정을 가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탄핵 방지 개헌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탄핵을 소추만 하면 직무가 정지가 돼요. 예.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직무 정지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예, 직무가 정지되니까 이거를 그냥 과반수를 점하는 그 정당이 언제든지 국무위원들의 직무를 수시로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란 제도는 넣되 직무정지 조항 그 자체는 이거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의원 내각제로 갈까봐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 직선제는 그 대통령을 최고 권력자를 국민이 표로 뽑는 겁니다. 한번 국민이 표를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그 국민들한테 최고 권력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의원 내각제로 이게 개헌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자 조금 확장을 해보면 아까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개헌 방지 개헌을 주장을 했고 또 김부겸 전 총리도 탄핵을 강을 건너는 세력들을 다 포괄하는 연합이 대한민국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고 거기에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정했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이분은 이제 친노라고 볼 수 있는데 40일이면 개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김두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뭔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이 반명 그룹이랄까요? 이런 분들이 또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이 탄핵 정부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에 서 있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처럼 보이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비명계에서는 일종의 이런 개헌 연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개헌 시도에 대한 것이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지금 논의가 필요하냐면 방금 전에 그 뭐 탄핵 방지다 또 뭐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지금 선거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그래서 저는 이게 임기가 조정이 되면 4년으로서 미국처럼 중간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늘 지적해왔던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이런 특권이 왜 필요합니까? 늘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치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국민 주권을 위해서요. 그런데 또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내 반명 대권 주자 그룹에 있는 분들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개헌을 하자는 데서는 또 한 배를 탔잖아요. 일종의 5월 동주인데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만약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이제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뭐 대표야 뭐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자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목적의 연장선에서 이제 개헌 논의를 이제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 동안에 이 개헌이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선 주자들 간의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유력 대권 주자는 안 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이제 4년 중임제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핵심적으로 많이 예. 논의가 됐잖아요. 5년 하고 싶은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제 바로 눈앞에 대통령 자리가 보이고 아른거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5년 할 수 있는데 뭐 임기를 내가 포기해야 돼? 뭐 이거 싫은 거죠. 그런 것도 좀 작동한다.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댓글에 4년 중임제 환영한다. 5년으로 대통령이 뭘 하기엔 부족하다. 이런 의견. 개헌이란 말엔 정치권 블랙홀이라는 단어 어울린다. 이재명 대표 대권 눈앞인데 개헌하고 싶겠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대선 후 그런 공약을 한 사람을 지지하면 됩니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은기 대변인. 저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개헌에 대한 환상들이 좀 있어요. 4년 중임제 하면은 뭐 국가가 나아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이다. 왜냐면은 4년 중임제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이 정치인들의 이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음에 또 선거 나가야 되니까 잘해야지.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대통령은 임기 전반부 4년 동안은 자기 재선에만 그냥 전부 다 투입해서 소위 몰빵을 해서 포퓰리즘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바로 못하면은 네. 제도가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엉망진창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 보면은 다 제도가 다양하지만 네.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지금 뭐 앵커님 제외하면 4명도 지금 합의가 안 돼요.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일 기술적으로는 40일 만에 되죠. 왜냐하면 네. 이때까지 개헌론 많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다 다양한데 이거를 30일, 40일 만에 합의를 모아서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아예 국가의 등뼈를 바꾼다? 환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4년 중임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이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첫 임기에 포퓰리즘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 동남아나 이런 데서도 해보면 그 포퓰리즘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트럼프 1기를 봤을 때 굉장히 저것도 굉장히 과격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해거리하고 대통령이 되고 2기가 출범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이제 안 하고 사실상 단임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기보다 더 세졌어요. 이제 다음에 대통령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내가 다음에 또 더 할 일이 없으니까 선거 재선에 관련한 부분보다 그 자기가 정말 역사와 국민과 대화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민적인 여론을 합의해 나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예.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 87년 헌법 체제에서도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던 시기도 있습니다. 예. 똑같은 헌법이지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는 헌법 내에서 제대로 하고 억지 안 쓰고 화합하고 협치하고 대화할 건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한테 이 체제 낡았으니까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개헌해서 뭐 7공화국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신뢰가 생기죠. 있는 헌법 내에서도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그걸 제도 탓을 하니까 국민들이 다 냉소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박영현의 시사 1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뭘 어떻게 개헌하겠다는 구체적 사안도 없이 개헌만 이슈인 게 웃긴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민주당이 정권 가져가면 개헌할 것 같냐? 둘 다 똑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